재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 1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좀 폭락하는 성장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시까지 좀 흐름을 지켜보느라 방송을 다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부업 투자자인 거는 다들 아시죠? 제가 이제 4일 근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외에도 6가지를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는 MTS로만 매매를 하고 있죠. 장중에 한 20분 정도. 그래서 보통은 시초가로 플러스 3%나 4% 정도 매도를 걸어놓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4월달 1일부터 20일까지 13거래일 전일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3일부터 20일까지 오늘도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시드머니는 4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신용융자 다 쓰고 있는데 어쨌든 3월 달에도 하루 빼놓고는 전일 수익이 났고 4월 달에도 지금 전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종목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가 급락하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넷플릭스는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성장주고 다만 실적 시즌이라고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찍히지 않은 실적주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 이슈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종목들만 특히 PCB 쪽, 배터리 쪽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급등주들이 많고 유혹이 많죠. 쌍용차 관련된 주들 얼마나 그래요 핫해요. 근데도 저는 그런 종목들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20% 이내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또 욕심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적주만으로도 수익을 내도 충분히 하루에 5%에서 10%씩 매일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매매법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까지 큰 수익을 내는 하나의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종목들도 다 급등을 했고요. 대부분 재테크 강의 종목들은 테마주보단 실적주들이 많죠.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심택, 대덕전자, 코리안서키트, BH, 해성DS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상승세로 약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이라도 장초에 좀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오늘도 약보합세로 잘 버텨줬고 이런 종목들 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도 심택, 대덕전자 다 대부분 다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BH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정말 살 기회를 안 주네요. 40% 상승했습니다. 3월 재테크 강의 이후로 해성DS도 오늘도 강한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PCB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흐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공부망에 이지홀딩스, 대덕전자 그 종가로 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지홀딩스 장초에 한 12% 정도로 매도를 했고 그리고 대덕전자도 장초에 한 3% 정도 매도, 2% 정도 매도했네요. 근데 아쉬운 게 대덕전자가 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다른 원익 P&E로 또 원익 Q&E로 또 2%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또 종가로 다시 매수를 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급등주들도 말씀은 드리죠. 다만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비중을 낮춰서 저도 연습 차원에서 하고 있지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기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내동매매를 하고 쫓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급등주로 수익 내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대한제당우,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말씀드렸었는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었고 나머지 종목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오늘 장초에 상승이 좀 있었죠. 다만 대한제당우라든지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급등은 했죠.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대한제당우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해서 약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내일도 시혜가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장초에 급등 시작한 후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유자 영역이지만 당연히 시초가 매매를 했다던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의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4,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위치에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접근했다간 또다시 물리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실적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잡아서 2% 수익 내고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저께 제가 종가로 매수한 게 이지홀딩스하고 대덕전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트, 원익 PNC, 그다음에 심텍, 이 종목들은 다 아침에 사서 이렇게 3.9%, 1.1%, 1.7%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지금 현재 70%의 미실현 수익이 아직 1200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현재는 100%,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고요. 어쨌든 뭐 다시 4월 말 되면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재테크 강의 그 재생 목록에 있죠. 거기에 이번 달에도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 거기 사료주, 식품주 다 들어가 있죠. 최근 가장 핫한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스터디 8기는 신청하시면 5월부터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굳이 수익 인증을 매일매일 하고 그런 이유는 3월 달부터 사실 4월 달까지는 횡보장이에요. 횡보장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횡보장 때가 오히려 데이 트레이딩 하기도 좋고 스윙으로도 수익 내기 좋고 오히려 지수 장세보다는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좋은 장이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부터 4월까지 단 하루 빼놓고는 모든 전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5%에서 최소 5%에서 많게는 20%가 넘게 수익을 낼 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지키고 본인이 주식에 대한 공부가 분명히 돼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을 저는 인증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언젠가 제가 김작가 TV라든지 이런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큰 채널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뭐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근데도 어쨌든 매일 수익을 내고 어쨌든 내가 뭐 원하는 원칙대로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으로도 쓰고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말이 길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이제 11만 명으로 11만 명이죠. 제가 이제 확진자 수를 너무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점점 하향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미크론 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사 나오게 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세 정도로 제가 오늘 장초에 뭐 주식 공부방이나 주식 토론방에 다 말씀드렸었죠. 약보합세로 오늘 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 그 이유는 어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왜 약보합세로 끝났냐? 제가 어저께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가 어쨌든 시외가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정도로 약보합세로 갔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간은 다우존스가 현재 등락을 좀 좌우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테슬라가 발표를 하죠. 일단 예상치보다는 낮은 건 맞고요. 다만 전분기나 전년 대비해서는 상승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라든지 중국 봉쇄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물론 1분기 때는 큰 하락을 했습니다. 약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봉쇄령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움직임만 좀 시그널 또는 계획에 대한 것들만 좀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일 등락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되면 2차 전지도 하락을 하겠고,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어쨌든 저도 오늘 매수를 하긴 했지만 뭐 리스크를 감소하고서 사실 내일 더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은 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물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시에는 미국 증시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장초에는 그 내일 아침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넷플릭스 좀 전에 확인했을 때도 마이너스 38%였어요. 잠깐 볼까요? 지금 20년물 국채 추종 ETF도 지금 3.5% 빠지고 있고, 성장주 QQQ도 1%대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들, 금융주들 실적 발표 어저께 괜찮았었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농기계 관련된 주, 디어도 제가 여러 번 정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기계주들도 물론 많이는 올랐지만 이런 흐름들을 유지를 할 것이다. 결국엔 사료주와 농기계주는 함께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재주는 좀 빠졌네요.
오늘은 원자재주가 상당히 강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한가도 두 종목이나 나왔고 급등한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뉴코라든지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쨌든 장초에는 좀 급등 시작을 하겠지만 당연히 오후에는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원자재 같은 이슈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도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항공주도 보합세.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성장주들 중심으로 큰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35%. 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내일도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현 시간 4%대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반등으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큰 하락으로 마감이 될지에 따라서 내일 좀 주식시장 결과가 좀 달라지겠죠. 엔비디아 같이 성장성이 좀 더 담보된 그런 반도체주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기에 비해서 퀄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보합세로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쪽 전기차 쪽, 전기차의 스타트업 쪽으로 제가 정리했던 부분인데 테슬라 빼놓고는 다 스타트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성장주, 고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거품이 많은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 체크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큰 하락을 하고 있고, 이게 현재 미국 증시 특히나 성장주 쪽에 하락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지금 한 3달 전에 메타 플랫폼스의 사례가 좀 떠오르네요. 그때도 엄청난 급락을 했었죠.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찍혀야지만 결국엔 그때 나서 올라가겠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전고점까지는 3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시간 보시는 것처럼 한 보합세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포지수도 20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마이너스 1.78%, 원달러 환율 여전히 높은 상태네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WI 그 유가지수는 100달러 여전히 높은 상태고, 원자재 그 금속 쪽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죠. 베이징 인근의 그 생산기지 탕산이 임시 봉쇄했다. 20일에 봉쇄를 했는데 8일 만에 다시 봉쇄를 했다는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 철강, 하이스틸도 시혜가 상한가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하이스틸이라든지 문배철강, 이런 한일철강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말했던 종목이었고, 예전에 제가 한참 매매 많이 했을 때는 세아제강이라든지 현대 B&B 스테일 이런 종목들 작년 5월달, 6월달에 많이 정리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대두, 어저께 이제 옥수수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소폭이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속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년치를 가져왔는데 10년치로도 최저치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최대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9년 만에 최고치라고 써있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 이 기사 때문에 어쨌든 사료주들이 어저께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이, 한일사료가 최근에 단기 급등으로 하루 거래 정지가 됐었고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데, 과연 한일사료가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곳들도 좀 따라오겠죠. 대주산업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효성 OMB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올 거기 때문에 장초에 한일사료의 흐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나마 이 중에서는 초보자들이 좀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은 남해화학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해화학은 물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편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크게 하더라도 다시 반등은 소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정리해 드렸었던 표죠. 앞부분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고 오히려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순환매로 좀 상승을 했어요. 한성기업이나 서울식품, 크라운제가 이런 것들, 크라운제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윗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시세는 한 번은 남았다. 음식료주들도 지금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눌러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현 시간 보합세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급등 후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보합세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특별한 이슈들은 없었고, 여전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돈바스
뭐 공세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 뭐 대규모 폭탄을 투여할 거라는 좀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인터뷰 같은 것도 좀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그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이나 철강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재료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스크 딜레마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도 마스크 해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최대 한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만한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손실보상금 하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 잠정 결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보험 관련된 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도 금리 인상 관련된 주에도 좀 일부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제 거의 뭐 점심쯤에 좀 기사가 좀 크게 나왔는데, 보면은 원전 연장의 신청 기한을 10년에서 5년 전으로 확대 추진한다. 임기 중에 18기에 수명을 늘린다라는 이제 그 윤석열 그 인수위 그 대통령 예비 당선자의 이제 그런 방문들 이런 것들 뭐 이 기사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외가에서는 현재 그 보성이라든지 지금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좀 흐름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신기세 급락 이후로 물론 소폭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원전주는 저는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위험한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섹터들이 다 이미 20선이나 5일선을 이탈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한두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해도 뭐 그거는 단기 급등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매매 실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 이외에는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쌍용차 관련된 주들, 뭐 저는 KG 그룹주를 항상 뭐 가장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 두 종목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매 실력이 좀 좋은 분들, 급등주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 패턴들을 좀 아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이제 KG 스틸 한 종목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테마주들은 무조건 대장주만 매수해야 되지, 괜히 뭐 주변주들 매수 잘못하면은 정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넷플릭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넷플릭스 사태를 보면서도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보면은 역시나 성장주 중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뭐 PCB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지만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PBR이나 PR에 어느 정도는 좀 담보되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매출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두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테카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20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선 아래에 있을 때도 제가 그 20선을 돌파하게 되면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돌파를 해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잠정 실적 발표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이 매도하고 다시 이제 한두 달 조정 받으면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은 세상에 절대 그런 종목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심텍도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뭐 잠정 실적 발표 후에 20% 조정을 받을 때도 있었고 5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고점을 찍으면은 그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게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영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전자 오늘 또 신고가가 또 나왔죠. 그리고 6%대 상승을 했었고 코리안 서킷도 20선을 현재 3거래일째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코리안 서킷으로 수익 낸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BH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해성DS도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시 5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심텍도 1%대 보합이었고 대덕전자도 1%대, 이런 대덕전자가 6%까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장초에 눌릴 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대덕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한 6%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9시 5분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종가는 3.19% 마감이 됐지만 장중한 때는 6.2%까지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로블록스 12%,
유니티 소프트웨어 7%, 소피파이, 그다음 코인베이스 이렇게 성장주 기반으로 돼 있는 고성장주들은 아무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 관련된 종목들, 스펙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식료주나 사실 철강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치주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매출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재무제표보단 테마로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어차피 테마가 소멸되면 다 같이 하락할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적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최근 제한적이나마 생산을 재개했다는 건 긍정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69% 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더 중요한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향후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오늘 발표를 하겠죠. 그 내용이 시장에 어떤 기대감으로 가져오는지. 왜냐하면 지난 1월 26일에는 다음 날의 주가가 11.5% 급락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내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큰 계약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이라도 테슬라가 급락을 하게 돼서 LNF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상승세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세로 더 이상 신저가로 가지 않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실적 시즌도 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 오늘 제가 매매했던 원익 QNC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나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테스나 그 인수합병 이후에 지금 급상승 이후에 이제 보합세를 좀 버티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도 보시면은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성장성 밸류가 좀 많이 돼 있는 AI 칩을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성장성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일부 더 하락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역시나 음식료 관련된 주들, 철강 관련된 주들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쌍용차 인수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KG스틸 한 종목 정도만 보고 있고요. 금강철강, 철강 관련된 주에서는 하이스틸과 금강철강,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서울식품 정도, 그리고 일송홀딩스 같은 것도 어저께 제가 매도를 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들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서는 한일철강, 그다음에 PC 디렉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것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 문배철강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골프주로 예전에 다 정리했던 종목들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KG스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스틸 정도, 그다음에 KG케미칼, 대주산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중에서 이제 서울식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서울식품은 보는 것처럼 주 가격이 이제 377원이죠. 동전주기 때문에 절대 이런 종목은 초보자들이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 정도, 음식료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렸구나 정도 흐름만 파악하면 되지, 이런 종목들은 잘못 매매하면 크게 물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단위는 오히려 네오셈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실적주도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겠고요. 제가 지금 사실 농장에 아까 새벽에 운전을 해서 왔기 때문에 좀 버벅대네요. 아무래도 제가 운전도 좀 하고 피곤한 상태여서,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실적 시즌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주 중심으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 8기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같이 원칙과 투자 원칙과 이런 구성을 아는, 그런 원리를 아는 공부법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